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별에는 술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으나 어린 왕자는 무척 우울해졌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어린 왕자는 빈 술병과 새 술병이 쌓인 상자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술주정뱅이를 발견하고 물었다. 술을 마시고 있다. 술주정뱅이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술을 마셔요? 잊으려고? 뭘 잊어요? 어린 왕자는 이미 마음으로 그를 동정하면서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사실. 술주정뱅이는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간절히 그를 구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물었다. 술 마시는 게 부끄럽지. 술주정뱅이는 단호한 침묵 속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당황해서 그곳을 떠나야 했다. 어른들은 진짜 이상하구나. 어린 왕자는 여행 내내 속으로 생각했다.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남자는 너무도 바빠 어린 왕자가 도착했지만 고개도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요. 3 더하기 2는 5.5, 더하기 7은 12.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22, 더하기 6은 28. 담뱃불 붙일 시간도 없다. 26 더하기 5는 31. 휴. 그럼 다 해서 5억 62만 2731개. 뭐가 5억 개예요? 응? 아직 안 갔어? 5억 100만 개 생각이 안 나네. 일이 너무 많단 말이다.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중이고 허튼 소리나 하며 장난칠 생각이 없다. 2 더하기 5는 7. 뭐가 5억 100만 개가 있어요? 살면서 한번 질문한 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별에서 산지 54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누가 날 방해한 건 단 3번밖에 없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를 정체 모를 풍뎅이 한 마리. 끔찍한 소음을 내며 날아다니는 통에 나는 덧셈을 4번이나 틀렸다. 두 번째는 11년 전 류머티즘 발작 때문이었고 운동 부족이었어. 산책할 시간이라고는 없었으니까. 나는 말이지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다. 5억 100만. 뭐가 수백만 개가 있어요? 사업가는 조용한 분위기는 물 건너갔다는 걸 깨달았다. 간혹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팔이요? 아니, 반짝이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요? 아니, 금빛으로 빛나는 것들 있잖아. 게으름뱅이들은 보고 몽상해졌는 것들. 하지만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꿈 같은 건 꿀 시간도 없어. 아, 그럼 별인가요? 맞다. 별들의 수야. 그럼 5억 개의 별을 갖고 뭘 해요? 5억 162만 2731개다.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말이지 정확한 사람이란다. 그래서 그 별로 뭘 하는데요? 내가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별을 소유하는 거지. 별을 소유한다고요? 그렇다.
하지만 제가 만났던 왕은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스리는 사람이지. 매우 다르단다. 그럼 별들을 소유해서 뭐에 쓰나요? 부자가 될 수 있어. 부자가 되어서 뭘 하는데요? 다른 별들을 사는 거지. 누군가 별을 발견할 때마다. 술주정뱅이 아저씨의 말과 비슷한 논리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별은 어떻게 소유해요? 그 별이 누구 것이지? 사업가는 불만 섞인 표정으로 응수했다. 몰라요. 주인 없는 별요. 그럼 그 별들은 내 거야. 내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건 내 거란다.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해도 내 것이지. 내가 처음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특허를 내면 내 것이 된단다.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별들은 내 소유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로 뭘 하나요? 별을 관리하는 거지. 별을 세고 다시 세고 어려운 작업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사람이니까. 어린 왕자는 아직 만족스러운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나는요,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녀요. 꽃이 생기면 꽃을 따서 가지고 다니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별을 딸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넣어둘 수는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별의 번호를 작은 종이에 적어둔다는 말이지. 그리고 서랍 속에 그 종이를 넣고 자물쇠를 채워 잠그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그거면 됐지. 재미있네. 시 같기도 하고 하지만 진지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진지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 생각이 아주 달랐다. 나는 꽃이 한 송이 있는데 매일 물을 줘요. 화산도 3개 있는데 매주 청소를 해주고요. 휴화산도 청소해줘요. 그러면 내 화산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꽃에게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아저씨는 별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사업가는 대꾸하려고 입을 벌렸으나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야. 어린 왕자는 여행 내내 그 생각만 했다. 5번째 별은 무척이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다. 지금까지 방문한 별 중에서 크기는 가장 작았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다였다. 어린 왕자는 천체 어디쯤 위치한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이런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너무 엉뚱해. 그래도 왕이나 허영꾼, 사업가, 술주정뱅이보다는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적어도 의미가 있잖아. 그가 가로등을 켜면 별 하나 꽃 한 송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은 잠이 들고. 진짜 멋있는 직업이야. 멋있다는 건 정말 유익한 거야. 어린 왕자는 별에 도착하자마자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방금 왜 가로등을 끈 건가요? 명령이니까.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내가 맡은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잘 있어? 그는 다시 불을 켰다. 왜 방금 불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야. 그가 대답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것도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명령은 그냥 명령이니까.
안녕. 그가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 나서 붉은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나는 지독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단다. 옛날에는 합리적인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이 되면 불을 켰거든. 낮에 일이 없을 때 쉬었고 밤에는 잘 수 있었어. 그런데 최근에 명령이 바뀌었나요? 명령은 그대로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게 비극이지. 해마다 별이 점점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명령은 그대로라니.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별이 1분에 한 번씩 돌고 있어서 쉴 틈이 없어. 1분에 한 번씩 가로등을 켰다가 끄거든.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선 낮이 1분이라니. 이상할 것도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방금 우리가 말하는 사이에 한 달이 흘렀단다.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흘렀으니까. 그건 30일에 해당해. 잘 있어. 그는 가로등을 다시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쳐다보았다.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가 마음에 들었다. 어린 왕자는 고향별에서 지는 해를 보려고 의자 방향을 돌리던 걸 떠올렸다. 그는 친구를 돕고 싶어졌다. 아저씨가 원한다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원하고 있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사람은 명령을 성실히 따르면서도 동시에 여유를 부릴 수 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네 행성은 작아서 3걸음만 걸으면 다 돌아볼 수 있잖아요. 천천히 걷기만 하면 늘 태양이 떠 있는 쪽에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을 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해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내 인생에서 원하는 건 잠을 자는 거야. 할 수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할 수 없지. 안녕. 그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먼 곳으로 떠나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꾼, 술주정뱅이, 사업가 모두의 비웃음을 사겠구나. 그래도 내가 보기엔 유일하게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일에 몰두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아쉬운 마음에 한숨을 쉬고서 계속 생각했다. 유일하게 내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의 별은 진짜 너무 작아. 2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어. 어린 왕자가 그에게 참아하지 못한 말은 24시간 동안 지는 해를 1440번이나 볼 수 있는 축복 때문에 그 별이 더 그리울 거라는 것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이전 별보다 10배는 더 컸다. 그곳에는 엄청난 양의 책들을 쓴 노인이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도착했군. 그가 어린 왕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탁자 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너무 오래 쉬지 않고 여행한 탓이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노인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는 바다와 강이 어디 있는지, 도시와 산, 사막이 어디 있는지 연구하는 학자란다. 재밌겠어요. 드디어 진짜 직업을 만났어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흘깃 둘러보았다. 이 정도로 큰 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넓은 바다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다.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산은요? 그건 알 수 없다.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모른단다.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고 했잖아요. 맞아. 하지만 탐험가는 아니지. 탐험가가 필요한데 한 명도 없구나. 도시와 강과 산과 바다, 대양과 사막에 수를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란다.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하느라 돌아다닐 시간이 없거든. 한시도 책상을 떠날 수가 없어. 대신 우리는 탐험가들의 방문을 받는단다. 탐험가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기억하는 걸 기록하는 거야. 어느 탐험가의 기억이 흥미로워 보이면 우리는 그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조사한단다. 왜 그러는 거예요? 탐험가의 거짓말은 지리학자의 책을 엉망으로 만들거든. 탐험가가 술꾼이 아닌지도 조사하지. 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에 취하면 사물이 두 개로 보이니까. 원래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지리학자가 두 개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좋은 탐험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으로 판명되면 이제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한단다. 직접 가서요? 아니야. 그건 너무 힘들지. 대신 탐험가에게 발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해. 예를 들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을 발견했다고 하면 산에 있던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문득 뭔가를 깨닫고 흥분해서 말했다. 너야말로 멀리서 왔겠구나. 너도 탐험가야. 너희 별 이야기를 해다오. 지리학자는 장부를 펼친 다음 연필을 깎았다. 그는 일단 탐험가들의 이야기들을 연필로 적고 기다렸다가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기록했다. 말해보겠니?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우리 별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주 특별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작아요.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 1개는 휴화산이에요. 그런데 휴화산도 언제 어찌 될지 몰라요. 어찌 될지 모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얼마나 예쁜데요. 꽃은 덧없기 때문이지.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 책은 모든 책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을 기록한단다. 결코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지. 가령 산이 이동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대양의 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사실만 기록한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휴화산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린 왕자가 끼어들었다.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해줘요. 휴화산이든 활화산이든 우리에겐 마찬가지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살면서 한 번 질문한 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곧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라는 뜻이란다. 내 꽃이 곧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고요? 물론이다. 내 꽃은 덧없는 존재구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거라곤 가시 4개가 전부야. 그런데 나는 그런 꽃을 혼자 두고 별을 떠나왔구나. 여행을 떠나온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 다음엔 어느 별에 가볼까요?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더구나.
어린 왕자는 꽃을 마음에 품고서 길을 떠났다. 감사합니다.